가족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차없이 움직였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제 그만 찾아.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25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온 사람이 내 생일에 나를 버리는 선언을 하는 건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그 미묘한 거리감, 가족 모임에서 나 혼자만 느껴지는 외로움. 그 모든 게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퍼즐은 너무 잔인했다. 나는 누구야? 진짜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뜩이는데 내 마음은 암흑이었다. 엄마의 말이 반복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전화를 다시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옛날 사진 앨범을 꺼내 들었다. 가족 사진 속에서 나 혼자만 눈빛이 달라 보였다. 아빠의 미소는 항상 나를 피하는 듯했고 동생은 나를 경쟁자로 보는 눈빛이었다. 왜 그랬을까?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뭔가 큰 비밀이 있어?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해. 이 고통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엄마를 직접 만나야 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나를 차단한 상태였다. 그럼 아빠는? 아빠는 늘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가족보다 환자를 우선시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아빠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호사에게 아빠를 찾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휴가예요, 휴가. 내 생일에 가족이 다 같이 사라진 건가? 의심이 커졌다.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은 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야? 병원을 나서며 나는 옛 친구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지은이, 그녀는 항상 내 가족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너네 집 분위기 좀 차갑지 않아? 그 말이 지금 와서야 의미 있게 다가왔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나 좀 봐줄래? 급한 일이야. 카페에서 만난 지은이는 내 표정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창백해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의 말, 가족의 사라짐. 지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더니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너 어렸을 때 입양됐다는 소문 들은 적 있어? 입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소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은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헛소문인 줄 알았어. 미안. 그 소문이 사실일까?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입양 기록을 검색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 안에서 절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나만 모르는 거지? 왜 나를 속였어? 밤이 깊어지자 나는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생일이었어. 왜 안 왔어? 답장은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속으로 외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직접 밝혀낼 거야. 이 가족의 비밀을.
며칠이 지나도 가족의 연락은 없었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집중이 안 됐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달했다. 상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기분이었다. 퇴근 후 나는 옛집으로 향했다.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가구는 그대로인데 사람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부엌 테이블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미안하다. 우리는 떠난다. 아빠의 글씨였다. 떠난다. 어디로? 왜?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버림받는 거야? 완전한 배신. 편지를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의 추억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 아빠가 안아주던 기억. 엄마가 밥을 챙겨주던 따뜻함. 그게 다 가짜였나? 내 안에서 증오가 싹 텄다. 왜 나를 키우고 버리는 거지?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하지만 어떻게?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해. 나는 병원으로 다시 갔고 아빠의 동료를 만났다.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동료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가족 문제로 해외로 가셨어. 해외? 이건 도망치는 거야? 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지은이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입양기관에 문의해보자. 우리는 함께 서울의 입양센터로 갔다. 상담원은 내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 입양일 수 있어. 비공식? 그 말에 충격이 왔다. 나는 불법으로 데려온 아이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나를?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센터를 나서며 나는 결심을 굳혔다. 엄마의 옛 친구를 찾아보자. 그녀라면 알 거야. 엄마의 옛 친구, 숙모님을 찾는데 하루가 걸렸다. 그녀는 카페에서 나를 반겼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더라.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저 입양됐어요. 숙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엄마는 임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데려왔지. 병원. 아빠의 병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왜 지금 버리는 거예요? 숙모님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 진짜 부모가 나타났어. 그들이 너를 찾고 있어? 그 말에 내 세계가 다시 흔들렸다. 진짜 부모. 그들은 누구지? 왜 이제야?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였다. 나는 숙모님에게 더 캐물었다.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그녀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부산에 사는 부부. 나는 즉시 기차표를 샀다. 서울역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스치는데 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기분이었다. 부산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주소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이 만남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 앞에 서자 평범한 단독주택이 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자가 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보는 순간 떨림이 느껴졌다. 너 우리 딸이니?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내 모습이 스쳤다. 비슷한 눈매, 코, 내 아마도요.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우리 애야.
우리가 너를 잃어버렸어.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도 나왔다. 진짜 아빠.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병원에서 실수로 바뀐 거야? 내가 태어날 때 바뀐? 나는 충격에 휘청였다. 출생 시 병원에서 아기들이 바뀐 사건.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 그들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25년 전 아빠의 병원에서 일어난 실수. 간호사의 착오로 아기들이 바뀌었다. 그들은 최근에야 DNA 검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진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이제야? 왜 25년을 기다렸어? 그럼 제가 키워진 가족은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알게 됐어. 그래서 피하는 거지? 그날 저녁 그 집에서 머물렀다. 진짜 부모님은 나를 위해 음식을 차렸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머릿속으로 양부모의 얼굴이 스쳤다. 그들은 나를 속였어.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나?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떠올랐다. 아니, 그건 가짜였어. 나는 방에 혼자 앉아 독백했다. 이게 행복인가? 새로운 가족을 얻었지만 잃은 게 더 커. 양부모를 증오해야 해? 아니면 용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다음 날 나는 양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여전히 차단.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나 진짜 부모 만났어. 그녀는 놀라 소리쳤다. 진짜. 어땠어?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혼란스러워.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는 조언했다. 직접 대면해봐야 대화가 필요해. 맞아. 피할 수 없어.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다. 창밖 바다가 멀어지는데 내 마음도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에 도착해 양엄마의 직장으로 갔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설명해 주세요. 왜 저를 버렸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우리가 실수로 너를 데려왔어. 실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25년을 실수로 살았어요. 사랑은 어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했어. 하지만 진짜 부모가 나타나서 두려웠어. 대화는 길어졌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병원 사고, DNA 결과. 우리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서 나는 소리쳤다. 포기. 그게 포기예요. 생일에 버리는 게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용서의 싹이 트였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더 알아야 해. 양아빠는 어디에? 양아빠를 찾기 위해 병원 동료에게 물었다. 미국으로 갔어요. 가족과 함께. 가족? 동생과. 나만 빼고.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돌아와요. 이야기해야 해요. 답이 왔다.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용서? 어떻게?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 지은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해. 내 감정을 직시해. 맞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 감정을 쏟아냈다. 왜 나일까? 이 드라마 같은 삶,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나는 강해져야 해. 진짜 부모와 연락했다. 조금 더 시간 주세요.
그들은 이해했다. 기다릴게. 며칠 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미안. 나도 몰랐어, 동생. 형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다. 너는 진짜 자녀잖아, 그는 말했다. 하지만 너도 가족이었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동생은 울면서 말했다. 부모님 때문에. 나도 혼란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이게 시작인가? 화해해. 하지만 아직 양부모와의 대면이 필요했다. 나는 편지를 썼다. 돌아와 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내고 기다렸다.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내 안에서 갈등이 계속됐다. 증오와 사랑 사이, 이게 인간인가?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양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로 돌아올게. 그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공항에서 기다렸다. 아빠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다. 미안하다. 딸아. 그 호칭이 이제 어색했다. 우리는 집으로 갔다. 양엄마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이 모인 건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왜 그랬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야? 내가 바뀐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사랑. 그 말에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럼 왜 버렸어요? 엄마가 말했다. 진짜 부모가 소송을 걸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피한 거야, 소송. 그게 이유인가? 내 안에서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제 생일에. 그게 핑계예요. 대화는 격렬해졌다. 나는 소리쳤다. 25년을 속였어요. 제 삶이 거짓이었어요. 아빠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키웠어, 진심. 그게 위로가 되나? 동생도 들어왔다. 형,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우리는 모두 피해자인가? 방 안이 눈물로 가득 찼다. 이 드라마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날 밤, 나는 진짜 부모에게 전화했다. 양부모 만났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들은 말했다. 천천히 해.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우선택. 내가 선택해야 해? 두 가족 사이에서. 내 심장이 아팠다. 나는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혈연이 전부인가? 키워준 정이 더 크나? 다음 날,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 상담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말했다. 감정을 인정하세요? 용서는 강요가 아니에요. 맞아. 나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해하려 애썼다. 양부모의 입장, 진짜 부모의 고통. 모두가 아팠어. 지은이와의 만남에서 그녀는 내가 강해졌어 라고 했다. 강해. 어쩌면. 나는 진짜 부모를 서울로 초대했다. 만나보세요. 양부모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수락했다. 만남의 날, 카페에 모두 모였다. 어색한 침묵. 진짜 엄마가 먼저 말했다. 감사해요. 우리 딸을 잘 키워주셔서. 양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대화가 흘러갔다. 사고의 세부, 감정의 공유. 나는 중간에 앉아 듣기만 했다. 내 안에서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게 화해인가?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 만남 후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가벼웠다. 이제 선택의 시간. 며칠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두 가족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거야. 혈연과 정, 둘 다 소중해. 양부모에게 말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솔직하게 살아요. 그들은 고마워했다. 진짜 부모에게는 천천히 알아갈게요. 그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생일 케이크가 나타났다. 촛불이 꺼지는 장면? 나는 일기를 썼다.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어. 이제 나는 더 강해. 삶은 드라마지만 내가 주인공이야. 동생과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형, 앞으로도 가족이야의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의 의미가 바뀌었다. 혈연이 아닌 선택된 유대. 지은이는 내 변화를 보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나도 그랬다. 이 사건이 나를 바꿨어. 이제 미래를 봐야 해. 시간이 흘렀다. 몇 달 후,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대신 입양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진짜 부모와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부산에 가서 주말을 보냈다. 그들의 집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너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감정이 전달됐다. 하지만 양부모와의 추억도 지울 수 없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지만 노력했다. 어느 날 양아빠가 병원에서 은퇴한다고 했다. 너 덕분에 반성했어. 나 덕분? 이 사건이 그들을 변화시켰나?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동생은 형, 사랑해라고 말했다. 그 단어가 따뜻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운명인가? 나는 책을 읽으며 답을 찾았다. 심리학 서적, 입양 이야기. 그 속에서 공감을 얻었다. 지은이와의 우정도 더 돈독해졌다. 그녀는 내 이야기 책으로 써봐라고 제안했다. 책. 어쩌면 내 경험을 공유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크리스마스에 두 가족이 모였다. 처음으로. 긴장됐지만 웃음이 터졌다. 선물 교환, 이야기 나눔. 이게 새로운 가족인가? 내 안에서 평화가 피어났다. 새해가 되자 나는 목표를 세웠다. 더 강하게 살기. 과거에 매이지 않기. 이 드라마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쓰는 이야기야. 봄이 왔다. 꽃이 피는 계절에 내 마음도 피어났다. 진짜 부모와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나는 말했다. 둘 다 사랑할게요. 그들은 미소 지었다. 양부모와는 서울에서 자주 만났다. 엄마는 요리를 해주었고 아빠는 조언을 해주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갔다. 동생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형, 고마워. 이게 가족이야. 자원봉사에서 만난 한 여자와 친해졌다. 그녀도 입양아동. 우리는 공감을 나누며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 우정이 나를 지탱했다. 여름에 생일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두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다. 평화로운 삶,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가을에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쓰면서 감정을 정리했다. 이게 치유야. 겨울에 모든 게 안정됐다.
나는 행복을 느꼈다. 이 드라마가 준 교훈, 사랑은 혈연이 아니야. 선택이야. 마침내 책이 완성됐다. 출판 제안을 받았다. 버림받은 생일의 비밀, 제목처럼 내 삶이었다. 출간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감사해요. 힘을 얻었어요. 그 피드백이 나를 기쁘게 했다. 두 가족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명절을 보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모임. 지은이는 내가 영웅이야 라고 말했다. 영웅. 그냥 생존자일 뿐.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자유롭게. 삶은 드라마지만 결말은 내가 정해. 행복한 결말.